안녕하세요. 자기경영 노하우 북컬럼니스트 119 힐링입니다. 네, 오늘의 북칼럼은 바로 리더를 키우는 생각의 힘입니다.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발간했습니다. 네, 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자분은 한국경제신문 상임 논설 고문이시고요. 지식의 전달자로서 충실하게 현직국장으로 재직 중에 이하경의 뉴스레터를 발행했습니다. 국내 언론 최초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를 선보였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국내 500개 대기업 CEO들에게 메일을 발송하면서 시작한 뉴스레터가 현재 구독자 5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간 큰 호응을 얻었던 뉴스레터 가운데 사람들의 일과 삶을 변화시킨 통찰을 담은 내용을 이 책으로 엮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을 보면요. 먼저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무한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주고 하나는 인간의 무지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고요. 그는 이런 말도 했어요. 너 자신의 무지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무지가 무엇일까요? 안다는 것 또한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는 게 많은 사람을 가르쳐 영어 표현에는 book smart, 또 하나는 street smart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실한 것이 두 번째 알미죠. 남들이 무심코 지나친 것에서 의미를 건져 올리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역경을 딛고 길을 열어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생각의 힘이 강하다는 게 꼽힙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필요한 알은 그냥 주어지지 않고 치열하고 철저한 사유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의 힘으로 먼저 자신을 바꾸고 자기가 몸담은 조직은 물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의외였던 것이 리더에게는 소심함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리더는 카리스마 있고 그래서 비범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세계 브리치스톤 세계 최대 타이어 회사를 일궈낸 아라카와 시오시 전 회장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합니다. 대담하기만 한 리더를 조심해야 한다. 살을 깊지 못해 앞뒤를 살피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 하며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조직은 그 리더는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리더가 우선 명심해야 될 것이 회사라는 조직이 샤프트 그러니까 가족이나 촌락 등의 어떤 감정적인 결합을 기반한 집단이 아니고 게젤 샤프트 그러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
자기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결합을 토대로 모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리더는 개인적인 그 호불호에 좌우되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가치 있는 존재이고 자존심이 있는 인간임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한다. 그래서 리더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리더의 말에는 조직의 흥망성쇠가 달려있기 때문에 리더가 명확한 방침과 전략을 전달하고 팀원의 사기를 높이는 말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리더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 회사에서 화려한 스펙 있는 그 평사원을 영입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성격이 좋고 배려심도 깊어서 어디 가든 분위기를 띄웠어요. 하지만 업무 처리가 더뎠고 결과도 엉망이었어요. 팀장은 잘못을 지적하는 대신에 그의 부족한 점을 직접 보완했습니다. 그러나 마냥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해고를 통보했는데 팀원은 마지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잘못하고 있다고. 예. 그래서 그런 거죠. 자율과 방치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권을 줘야 한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직원을 위해 상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때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것이다. 투명하면서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그래서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물론 그건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항상 미움받을 수도 있는 그런 리더의 덕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교 교수인 멜 라이트는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다음과 같이 얻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언을 했어요.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라. 누군가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받았으며 고맙다고 꼭 이야기하라. 성과도 중요하지만 노력의 과정을 기억하라. 칭찬할 때는 반드시 미소를 지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 보면 유명하죠. 미국 해병대. 예. 미국 해병대는 조직에 대한 자부심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긴 하죠. 우리나라. 예? 그래서 모고는 해병대가 강조하는 리더십 특징을 7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리더는 만들어진다. 가치관과 행동을 일치시켜라. 신뢰받는 사람이 되라.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라. 의도한 대로 행동하라. 먼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 자신감으로 무장하라. 그렇죠. 이렇게 7가지 리더십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스파크라는 단어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스파크는 불꽃이라는 번역만으로 다 담아낼 수는 없고요. 모건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남들과 다른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스파크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또한 스파크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이 찾고 있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방탄소년단 있죠.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리더십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하면 우리 잘 아시죠? 한국 가요계 아웃사이더로 꼽혔던 방탄소년단이 세계 가요계를 강타했죠. 제2의 K-팝 전성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빌보드 200 차트 4회 연속 진입했고 아시아 9개 도시 19회 공연을
했는데 19만 5천석 전석 매진이 됐고요. 이러한 그 방탄소년단이 원래는 그 메이저 회사가 아니었잖아요. 우리나라 가요시장은 메이저 회사에서 메이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지배를 했는데 이 아이돌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회사의 어, 그랬는데 그 서바이버 프로그램 통해서 TV 생중계되면서 출범을 하고 팬덤을 형성하고 소속사 선배들의 후광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그 메이저 엔터테인먼트에서 아이돌이 만들어지고 했지만 이 방탄소년단은 중소기획사에 소속된 흑수저 아이들이었어요. 개성 있는 음악을 선보이며 출범했지만 어떤 메이저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어, 하지만 이러한 그 음악 전문가들은 이 방탄소년단이 어떻게 메이저 벽을 넘어섰는가 그 성공 요인으로 스토리를 끌어내는 능력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은 암냐 니 꿈은 뭐니 삶의 주어가 되어봐 이와 같은 그 자신들의 이야기를 녹여낸 가사로 10대의 꿈과 고민을 노래해서 팬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방탄소년단은 팩트가 아니라 스토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스토리텔링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물론 행동에도 변화를 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의 리더로서 다수를 성공적으로 설득하고 싶다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 모델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됩니다. 즉 로고스, 논리, 에토스, 개인의 신뢰도와 성품, 파토스, 감정적 연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리더는 로고스만 강조하고 있죠. 에토스와 파토스 없는 감동을 주는 리더가 그 에토스와 파토스가 없이는 감동 주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팩트와 수치로 리더십을 발휘하던 시대는 지났고요. 리더의 새로운 역할은 정보를 쓸모있고 호감가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짧고 강렬한 스토리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내용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불확실성을 피할 수 없다면 길들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AI로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졌죠. 그래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존 질서 붕괴와 극도로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 그 본질을 그런 어떤 불확실성화에 대한 것이 우리 시대의 본질은 바로 그 무질서라고 합니다. 영국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가 진단한 현대 사회의 근본 문제이고요. 바로 이제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것을 어떻게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지만 이런 그 난해해지고 정신없고 이런 것들을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능력, 이해하지 못하는 모호한 대상을 다루는 그 방식이 있는데 이런 그 통제 능력의 반대편에 그 종결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그러니까 불확실하면 뭐라면 빨리 끝내놓으면 마음이 좀 편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직장에서 어려운 난제에 부딪혔을 때 퇴사 결정을 하거나 연인과 다툼이 반복될 때 대화하기보단 이별을 택하는 등 고민을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의 심리 욕구에 그런 심리학자들은 그런 것을 종결 욕구가 강한 성향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결 욕구가 높아지면 혁신 능력과 창의력도 저하된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른 관점의 세상을 바라볼 소중한 기회를 놓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이런 얘기합니다.
그 최초의 제품이 크게 성공을 거뒀을 때 그 제품이 왜 그렇게 성공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두 번째 제품을 내놓으면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완전하고 이렇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이게 단순화시키려고 이렇게 하면 그런 노력을 필요하다. 그렇지만 단순히 빨리 끝내고자 하는 것들은 회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불확실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피할 수 없다면 이 불확실성을 견뎌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불확실한 현상을 길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이런 책의 내용들이 있고요. 참 좋은 내용의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는 버스와 같다. 무슨 말일까요? 그 헐리우드 최연소 감독인 스필버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스필버그 성장기는 그다지 아름답지 않았고요. 청년 시절 그는 영화학교 입학시험에도 떨어지고 별 볼 일 없는 감독 지망생이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성공 그 신화의 발판이 되어진 것이 무단 침입입니다. 감독 지망생 시절에 스필버그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투어 버스를 타고 들어가서 도중에 뛰어내려 화장실에 숨었고요. 투어 버스가 떠나는 걸 확인한 뒤 온종일 스튜디오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주친 스튜디오 관리자를 졸라 3일짜리 출입증을 받아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정장 차림에 아버지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또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향했습니다. 게이트로 걸어가서 경비원에게 손을 흔들면서 먼저 인사했습니다. 경비원도 같이 손을 흔들어줬고 이후 석 달 동안이나 이런 식으로 스튜디오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영화계의 스타와 영화사 임원들에게 다가가 점심 약속을 잡아내기도 하고 녹음실에 숨어 들어가 편집실에 앉아 최대한 많은 정보를 흡수했습니다. 그가 낙방했던 영화학교에서 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한 공부를 온몸으로 부딪혀가면서 해낸 것입니다. 네. 이렇게 평범하고 예측 가능한 삶이 아니라 미지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들려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는 버스와 같아. 놓쳐도 다음 버스가 있어.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그 버스에 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 오늘 시간 리더 이 책을 봤는데요. 리더를 키우는 생각의 힘입니다. 이 책은 국내 500대 기업의 CEO 및 오피니언 리더에게 5만 명의 독자가 공감한 에세이 내용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우리가 참 많이 본받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칼럼은 리더를 키우는 생각의 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